자동차 정비 기사 제3회 필답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문제 시험은 10월 16일 날 치러졌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14문제까지 나왔고요. 1번에는 전기차 충전 규격에 따른 충전기 형식 세 가지를 적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은 내용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좀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톨 시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예, 관련도 문제죠. 세 번째, 가변 흡기 시스템의 원리 및 특징을 작성하십시오. 네, 이것도 이제 관련도 문제에 해당이 됐고요. 네 번째, 다음 접지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역할이나 이름을 적으세요. 접지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도 처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 및 검사소 기기 중 정밀 검사가 필요한 공구 및 기기 네 가지를 적으세요. 네. 여섯 번째, 자동차 휠의 PCD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관련도에 나왔던 문제 같고요. 일곱 번째, 자동차의 너비, 높이,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여덟 번째, VGT 시스템 구성 부품 5가지를 적으세요. 네, 이거 터보의 종류죠. VGT. 아홉 번째, 이론 공기량과 실제 흡입 공기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 네,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단, 온도나 밀도는 일정한 조건입니다라는 단서를 적었고요. 열 번째, 에어 공구를 사용할 때 쓰는 공기 압축기의 점검 사항 세 가지. 11번째,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사용하는 목적 세 가지. 12번째, CRDI 기간에 사후 분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적으세요. 13번째,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예, 14번째, 에어백 탈거 및 정비 시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좀 14문제 중에서 새롭게 나왔던 문제들은 1번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또 새롭게 나온 문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없었냐? 예, 관련도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점수를 좀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네, 전기차 충전 규격에 따른 충전기 형식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처음 소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렇게 AC 단상 해가지고 완속 충전이다. 5핀짜리를 얘기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완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220V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AC3상, 예, AC3상 급속 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완속도 있고, 그래서 유럽이나 한국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면 380V 정도 되는 외부에 볼트를 가입을 해서 충전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 차데모 급속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DC 콤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급속. 미국, 유럽,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처음 나와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의 깊게 현재 전기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를 운전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이 전기차 충격의 종류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제에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음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놓으셔야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스톨 시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스톨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엔진이나 또 턱 컨버터, 자동 변속기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크 컨버터의 스톨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은 그렇죠.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엔진의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변속기 내부의 각종 클러치의 미끄러짐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톡 컨버터의 미끄러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으면 되는데 아마 이런 거를 자세하게 쓰지 않으셔도 그냥 엔진의 출력 상태, 변속기의 불량 여부, 톡 컨버터의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스톨 테스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점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연도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변 흡기 시스템의 원리 및 특징을 설명하십시오. 요즘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가변 흡기에 대한 거. 네. 또는 이제 가변 흡기하고 그 CCVT라고 하는 요 친구가 번갈아 가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리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공기가 이제 엔진 쪽으로, 이게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자, 공기가 흡입이 돼서 이렇게 관의 길이가 길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 이건 저속용 일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고속으로 올라갈 적에는 공기의 흐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 밸브가 오픈이 되는 거죠. 얘가 오픈이 돼서 실제로는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흐름의 공기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고속 시에 필요한 공기를 충분히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요거를 가변 흡기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흡기다기관의 길이를 고속과 저속용 두 개의 통로로 분리하여 각각 관의 직경과, 그죠? 관의 직경과 길이를 부압이나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기관 회전수에 맞게 변하는 시스템이다. 특징, 고속 영역에서 흡입관의 길이를 어떻게? 짧게, 그래서 공기를 빠르게 유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저속 영역에서는 길이를 길게 해서 공기의 유입을 느리게 해주고 저중속 토크 및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공기 유량을 가변적으로 조절해서 RPM에 관계없이 고른 출력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많이 탑재시키고 연비를 좋게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